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2년 토비지를 공부를 하고 11월 23일 종가 8,890원 종가네 장마감했네. 시총은 1,400억인 회사, 상장 주식수는 1,600만 주, 액면가는 500원, 외국인이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1.1%, 5년 평균 한 1.7% 정도 되는 동일업종 PER이 14배인데 얘들은 영업이익률 대비는 20 몇 배 정도 나오고 지금은 PER을 계산할 수 없이 당기순이익이 박살났던 상태. 최고가는 2014년 15년경에 2만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고 지금보다 2만원이면 120% 정도 올라갔으니까 2,800, 한 3,000원 조금 못 됐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뉴스는 이 회사도 코텍과 비슷하게 산업용 디스플레이 뭐고 뭐 이렇게 입간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들은 게이밍 그 카지노에 쓰는 있잖아 그런 모니터. 그것도 뭐 LG나 삼성에서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은 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수억 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뭐 카지노에 들어가 봐야 카지노 리조트에 그거 뭐 몇 대겠네 몇만 대가 다겠지. 그거 만들려고 라인을 증설하고 이런 거는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거를 하고 싶지만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요런 모니터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그게 토비스, 그리고 세계 1등을 20년간 했던 코텍이라는 회사가 20년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한 8개 되는 회사가 토비즈도 포함이고 그게 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지노 모니터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화면을 밝게 틀어놓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용하면 바꿔야 돼. 리모델링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비가 발생되고 또 리조트가 생겨나면 거기에 또 카지노 들어오면 요런 요즘은 버튼식 그리고 자기만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면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돈을 번다. 요 회사 같은 경우 자사주 30만 주 소각했던 것도 있었고 22년 3월에 자사주를 사서 소각 날렸다, 삭제시켰다. 아주 좋은 거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외국인이 샀다가 팔고 있는, 그래서 외국인이 시작할 때는 2.73%였는데 지금은 3%, 조금 더 0.3% 정도 올랐다 왔지. 유승씨 종목 분석, 이건 종목 분석이 코텍하고 비교로 샀던 그거 공부했던 거라 가지고 분석할 게 코스닥 대비 정보기기 대비 거래량, 토비스가 이런 주가를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코스닥 대비, 코스닥은 오를 때 얘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7월부터. 자, 언제부터 떨어졌네 이게? 5월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 그리고 정보기기 대비는 정보기기보단 떨어졌네. 또 거래량 이렇게 돼 있다. 자, 김용범 외 14%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아이디스가 있죠. 아이디스는 코텍의 지주회사급이라고. 아이디스 홀딩스가 코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아이디스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여튼 아이디스는 코텍의 모회사라고 보면 돼. 모회사. 그러니까 이름 생각났는데 그쪽 계열. 같은 김씨면 뭐 그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켓쉐어 1등을 가진 회사가 조금 더 마켓쉐어를 가지려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9.64%나, 특수관계자 요 김용범 외에 14%, 요게 경영권 방어가 조금 위태할 수도 있겠다, 맞지? 자사주 6%까지 있으면 한 20%좀 넘겠지만 얘들이 좀 맘먹고 공략을 한다라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연간 매출을 봤을 때 2017년 5천억, 4,300억, 4천억, 2,700억, 2,600억 우하향하고 있잖아, 맞지? 17년에 5,200억까지 올라왔었네. 주가는 변동 없었는데 17년에, 그러니까 얘들의 영업이익률이 3.4%,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 17년에는 5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9년, 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감안해야 되지. 그러면 22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1분기, 2분기를 합치면은 800억, 670억, 한 1,500억 잡고 곱하기 2를 하면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 19년 매출까지는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얘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총 1,800억인데 자본금 변동이 없고 이자 발생 부채가 600억에서 1,300억으로 2배, 부채 비율이 60%에서 94%, 지금은 120%, 유보율은 2000%가 넘네. 배당 수익률은 5년 평균 1.78%, 5년 평균 1.78%, 순이익의 15%, 20%를 배당으로 줬다.
이렇게 되는 상황. 조금 더 보면은 기업 개요를 들어가면은 이거 안 나오노? 기업 개요. 얘들의 산업용 모니터가 56%, TFT LCD 모듈이 33% 이렇게 전장용도 얘들이 납품하기도 하기도 자동차용 요 디스플레이 있죠. 자동차 액정용 뭐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계기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연구비는 한 5%에서 한 150억에서 170억 정도를 쓰고 있다. 평균 건속 연수는 7.4년. 요게 그 코텍과는 차이. 코텍은 연구비를 한 3%를 썼는데 그것도 한 150억 정도 돼. 매출액이 얘들이 조금 더 낮으니까 차이 나는 것 같고 평균 건속 연수는 코텍 같은 경우는 한 5년, 4년에서 5년 정도인데 얘들은 7년이니까 얘들이 이제 그 일하는 환경이 좀 더 낫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익 소각을 22년 4월에 30만 주를 했다. 신주 인수권무사채가 13년까지 행사가 됐던 적이 있었다. 거의 10년 전까지 신주 인수권무사채를 BW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코텍은 반대지. 코텍은 이때까지 없다가 뭐고 최근에 22년 10월에 EB와 CB를 발행하면서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거의 한 350억 가까이를 370억 가까이를 땡겼지. 그 부채율 30%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각자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로는 중국 공장 나노TS 셰일 하이텍이라는 지분 61% 가지고 있다. 셰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광학용 점착 테이프 제조 유통 요거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 안에 들어가 모니터와 뭐 이렇게 테이프 필름 붙여야 되는 그런 점착 테이프 이런 것들 요게 있다. 자, 재무 분석은 최근 분기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2020년, 21년이 코로나 팬데믹 때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카지노가 돌아가고 해서 뭐 돈을 수거할 상태 이제는 계속 잘 꽃길만 걸어갈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 같은 경우도 코텍과 마찬가지로 카지노 업체에서 리조트 업체에서 우리는 곡면을 몇 도 각도로 곡면 위에 뭘 하나 얹고 옆에도 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주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무슨 부품이 들어갈지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고. 주문이 들어와야 거기에 맞는 준비물을 재고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설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문해서 돈 줬는데 얘들이 띵가먹는다라는 거는 자금 사정이 불안한 회사들은 띵가물 수 있는데 이런 카지노 리조트를 공급하고 이런 업체들은 꼭 그렇진 않지. 대기업들 좀 많으니까. 그래서 돈 받는 거는 확실히 받고 있고 98%를 기간 안에 다 받고 있고 한 석 달 안에는 한 99% 가까이 채권 코텍하고 마찬가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더라도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주문이 그만이 들어왔다. 코텍 같은 경우는 재고가 한 500억이 증가했는데 토비즈 같은 경우는 재고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장성 이렇게 나와 있고 안정성 요 부채 비율인데 120% 활동 요 부채는 요번에 최근 분기 거를 보면은 분기 부채 1분기 2분기 부채 94% 중에 1년 안에 갚는 게 8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활동성을 보면은 여기 매출 채권 22년 2분기 것만 봐도 매출 채권은 80일 안에 들어오고 재고 자산은 140일 안에 외상값은 43일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를 보더라도 매출 총이익률은 원가를 띈 비율이잖아. 17%라는 소리는 원가가 한 83%다. 16%라는 건 원가가 한 84%다. 15%는 원가가 한 85%다.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은 여기서 이제 판관비가 빠이 뺐을 때 판관비는 고정비지.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창고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세금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 자, 나머지는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섹터 분석 필요 없고 지분 현황. 지분 현황 최대 주주는 김용범 대표고 22년 8월에 6천주 샀네. 400만 원치 김용범 6천 원. 얼마에 샀노? 최종 거래 22년 8월에 샀다 맞지? 변동 지분 0.04%가 지분이 변동됐다. 가격이야 이거. 최대 10% 이상 주주 거래한 거 최근에 거래한 거는 22년 8월에 장내 매수
80만 원치, 억, 10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치, 700만 원치, 8,500원에 8,700원에 이렇게 장내 매수했다. 김용범 22년 5월부터 8월까지 8,800원에 8,800원 정도의 이게 임원급들이 그 매수했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5% 이상 아이디스 그룹이 20년에 9.6%의 지분을 2%로 올렸다. 30만 주를. 그래서 총 150만 주다. 장내 매수. 장외 매수가 아니고 장내 매수. 아이디스. 그러니까 아이디스 어디라고? 코텍이라고. 아이디스. 그러니까 코텍을 사면 이거 토비즈까지 다 영향이 그거 아우른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마무리 지으면은 자, 마무리 지으러 가보자. 요건가? 매출 우상향이라 보긴 힘들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 부채 비율은 94%, 120% 정도, 120%. EPS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상태. 그리고 배당률은 1.78% 정도 되는 부채율 120% 말고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주문이 들어와야지 물건을 만든다. 그게 있고 주문이 들어와야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는 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지. 주문 들어오면 미리 사면 되니까. 자, 그리고 부채율 120%, 그리고 원가 81%, 판관비 16% 나가는 영업이익이 1.8% 정도 되는 회사. EPS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된 큰 이유가 얘들 부채율이 120%다 보니까 금융 비용에서 193억을 썼다. 금융 수익에서는 이자 수익 혹은 돈을 굴려서 발생되는 수익이 146억인데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 돈을 굴려서 돈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손해 비는 비용이 193억이라는 거 소리. 요게 코텍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거든. 코텍은 부채율이 30%라 가지고 비용이 엄청 낮고 수익이 엄청 커진 거지. 그리고 이 회사의 외환이 $1가 5% 상승, 환차손이나 이런 것들이 5% 이상 발생되고 환율이 5% 이상 발생될 때 안전자리에서 35억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PR 25배인 회사고 김용범이 9%, 아이디스, 코텍 회사가 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고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5는 모르겠다. 항목은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그리고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총점을 했고 그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가지고 싶은가 6점 준 거는 맹이거 산업용 모니터 게이밍 카지노에 들어가는 요거 산업용 모니터 뭐 크게는 병원에 얘들 같은 경우 또 비접촉식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접촉 안 했는데 비접촉식 모니터 액정용 모니터도 얘들이 출시했거든. 그런 식의 기술력 산업용 모니터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진출해서 그 매출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근데 같이 비교군인 코텍을 비교하면 시총도 비슷해. 매출은 코텍이 더 높아. 부채율도 코텍이 더 낮아. 부채율은 30%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토비스는 떨어질 수 있으나 토비스는 코텍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 평균 운송 연수가 조금 더 높고 한 2년 정도 더 높고 그리고 무상 소각, 주식 소각도 30만 주를 했던 업체다. 토비스는. 그 코텍은 그런 적 없거든. 그렇게 모아거든.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돈 잘 벌 것 같은가에 얘들을 6점 줬는데 토비즈도 한 6, 7점 줬을기라. 토비스 같은 경우나 얘들 같은 경우는 게이밍 모니터 아까 말했다시피 365일 24시간 그거 카지노에 모니터는 불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 돈을 내야지 전기세 아낀다고 껐다 켰다 하지 않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3년 정도밖에 못 써.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바꾸면은 기존에 또 새로 뭐 견적을 내 가지고 자 입찰해봐라 이렇게 하겠나? 웬만하면 그래 안 하거든. 벌써 이게 바뀌기 전부터 요번에는 새로운 물건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기능을 넣어서 어떤 식의 이제 신뢰도가 있는 그거를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겠지. 왜?
기존 거래하던 업체들은 이런 카지노나 이런 데서는 돈이 없어서 싼 거를 쓰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돌렸는데 고장이 안 나고 맞지? 하나 고장 나면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야 맞지? 그러고 고객이 그냥 삥 출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장이 안 나고 이제 신뢰도가 높은 가격이 부품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물건들을 고르는 업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맞지? 누가 그거 써주겠나 맞지? 그거를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꾸준히 지금 매출보다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인가에 대해서 3점은 지금이 얘들이 코텍은 그래도 영업이익 대비 PR이 7 정도 나왔는데 얘들은 영업이익 대비 PR이 25배, 25배. 벌고 있지 않다는 게 생각보다 코텍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인가에 3점을 줬지. 코로나 여파로 둘 다 코로나 여파였는데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는 그래도 올라가는 코텍이 더 낫다는 거지. 두 개 비교하면 싸냐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버는 거에 대해서 비싼 PR 영업이익 대비 25배니까 코텍은 7배였거든. 그럼 코텍이 더 싼 거지. 자, PSR 수치는 둘 다 매출 대비는 PSR 수치는 0.45로 엄청나게 싼 건데 영업 그 매출 대비는 뭐 순이익 대비 영업이익 대비로는 아직까지 멀다. 경영자에서는 6점을 줬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 소각도 하고 평균 건속 연수도 높아서 코텍 대비 조금 더 낫다 싶어서 6점을 줬다. 걱정 안 하겠냐에는 재무로서 굳이 꼽는다면 부채율 120%가 꼽힐 수 있는데 부채율 120%는 얘들은 또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기존에 만들고 있는 데서 그냥 90 공장 가동률 막 90% 이래가 돌 만들면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공장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서 부채율이 큰 의미는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꼽자라면 걱정 안 하는 거냐 부채율 높은 게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말하지만 김진태가 국채 경기도란다. 강원도 지사를 하면서 못 갚겠다 이 하면서 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그 뭐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지방채 대한민국 그거 채권 대한민국이 갚아야 될 돈을 지가 강원도가 못 갚는다고 부도 처리해 버리니까 대한민국은 이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아 이거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 불안감이 없으면 그냥 언제 돈이 들어오고 이게 꼬박꼬박 지켜지면 신뢰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갚겠다 이래 된 거지. 그러다가 흥국생명 그 채권 연장 그런 것도 발생하고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간대. 채권 가격이 삼성중공업 7% 되는 채권을 안 산다잖아. 7% 이걸 가지고 있으면 7% 준다는데도 안 산다잖아. 불안하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삼성 같은 게 7%짜리가 그런데 AA 등급이 그런데 트리플 A 등급이 그런데 한국전력도 안 팔린다잖아. 근데 이게 토비스 같은 거는 그거 웬만한 이자 줘가지고 채권 가격 줘가지고 측정해서 하겠냐 말이지. 그래서 올 내년 상반기 3월에 하여튼 돌아오는 채권 만기 날짜가 굉장히 이탁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채율 높은 회사에는 조심해야 돼 지금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니까. 아니면 이자를 더더 빌려줄게. 아니면은 유상증자 뭐 CB 발행해라. 혹은 전환사채 발행해라. 그 교환사채 발행해라. 그런 식이야. CB가 교환사채이니까 그런 식의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회수 못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커미션을 요구하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부채율 높은 회사는 버려야 된다. 부채율 높은 걸 가지고 있다는 혹시라도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 회사가 또 거래하는 회사가 또 부채가 높은 회사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최저 안전빵은 살아남을 수 있는 부채율을 보는 게 안 낫겠나. 자, 그래서 그 위험한 걱정 안 하겠냐에는 굳이 꼽자라면 부채율인데 얘들은 뭐 공장을 신설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크게 의미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ROE는 0점이라서 순이익이 안 나서 0점 영업이익률은 1.8%라서 1점 그래서 31점에 나누기 8을 하니까 3.9점 이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이런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계를 잘못 만들든지 뭐 모니터가 수명이 빨리빨리 다하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PSR은 0.45, GPA는 14.1. 자식에게는 이걸 굳이 뭐 물려줄 필요 있나? 무소를 도는 거나 산업용 모니터 70%, 전자용 디스플레이 모바일 TFT LCD 전장용이에요. 전장용
자동차, 전장용 30%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 토비즈도 괜찮고 코텍도 괜찮은데 이 토비즈 코텍에서 아이디스라는 지분이 토비즈의 지분을 9%나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안전빵으로는 코텍이 더 낫겠다 맞지? 같은 걸 산다면